스코틀랜드식인 가족 소니빈. 소니빈은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에서 출생했다. 소니빈의 아버지는 하수구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으나 소니빈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갤러웨이 해변에 정착했다. 소니빈이 집으로 선택한 곳은 베넨 헤드 해변가 동굴이었다. 이 동굴은 매우 깊고 길어서 내부가 넓은 데다가 조수의 흐름에 따라 이틀에 한 번 꼴로 입구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숨어 살기에는 더없이 적합했다. 소니빈은 이 동굴에서 살림을 차리고 강도질을 생업으로 삼았다. 입막음을 위해 자신이 잡은 희생자는 반드시 죽였고 꽤 많은 양의 재물을 모았다. 하지만 주인이 누군지 티가 날 만한 비싸고 값진 물건은 내다 팔기가 어려웠고 티가 안 나는 옷가지나 잔돈 따위로는 먹고 살기에 부족했다. 결국 소니빈은 동굴 구석에 방치해뒀던 희생자의 시체를 식량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다. 소니빈 부부는 동물을 잡아 도축하듯 사람을 잡으면 배를 갈라 내장은 바다에 버리고 팔다리는 소금에 절여서 동굴 벽에 걸어두기도 했다. 먹고 남은 뼈는 동굴 구석에 던져놓았다. 소니빈 부부는 동굴 속에서 14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근친상간하여 더 많은 아이를 낳았으며 여러 번의 근친상간을 거듭한 결과 소니빈 일가는 27명의 남자와 21명의 여자로 이루어진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 이들 역시 자신의 부모를 따라 강도살인과 식인을 서슴지 않았으며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희생자 무리를 앞뒤로 포위한 후 죽여서 잡아먹고 재물을 약탈하곤 했다. 하지만 가족들끼리는 결코 잡아먹지 않았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원시적인 회화 수준의 언어 능력만 가지고 있었다. 그 후 20년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자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었고 당국에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가 거의 없는 탓에 소니빈 일가의 범행임을 알아낼 수 없었다. 당국은 은신처도 찾아보려고 했으나 동굴 같은 곳에 사람이 살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다. 간혹 동굴에 접근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알아낸 사실을 바깥 세상에 전하지도 못하고 잡아먹혔기에 결국 소니빈을 찾으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당국은 계속 이어지는 실종 사건을 수사해 의심 가는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그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알려진 것뿐인 엉뚱한 사람만 잡을 뿐이었다. 물론 피해자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만난 자는 소니빈 일당이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약 25년 동안 살아가다가 어느 부부를 습격한 날에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 시장을 보고 돌아가던 한 부부를 습격해 부인은 죽이고 남편까지 죽이려던 차에 무장 용병들을 호위로 동행한 상단이 나타난 것이었다. 20명이 넘는 용병들과 맞닥뜨린 소니빈 일당은 맞서 싸웠으나 결국엔 패배했고 동굴로 운반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드러내어 손질을 마친 부인의 시체를 남겨둔 채 달아나고 만다. 이 남성은 기록상 소니빈 일행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다. 살아남은 남편과 용병들은 즉시 글래스고로 가서 소니빈 일당의 존재를 증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들은 끔찍하게 훼손된 아내의 시체를 보고 경악해 영주에게 보고했으며 영주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 곧바로 창과 검, 방패로 무장한 400여 명이 넘는 군인들과 훈련된 군견 여러 마리를 보내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가세했다. 소니빈의 거처는 워낙 은밀했기 때문에 수색대가 처음 한동안은 수색에 허탕만 쳤다. 하지만 어느 날 군인들이 소니빈 일가가 숨어 지내던 동굴 근처를 지나던 중 군견들이 시체 냄새를 맡아 결국 찾아내고 만다. 이때 군인들은 그곳에서 소니빈 일당 48명을 모조리 붙잡았다. 군인들은 동굴을 수색했을 때 25년간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의 시체와 백골, 약탈물, 그리고 벽에 걸린 인육들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중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수만 무려 5,593명에 달했다고 한다.
체포된 손이 빈과 그의 일당들은 에든버러로 끌려왔다. 이 사건은 당시 스코틀랜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손이 빈 일당의 행각이 너무나 잔혹하고 악랄했기 때문에 국왕과 관리들은 별도의 법제를 적용하여 범인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1696년에 출판된 너세니얼 크라우치의 책에 따르면 그들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2세가 죽기 1년 전인 1459년에 붙잡혀 남자들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죽는 것을 지켜본 이후 화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어린아이들도 한 살의 여자아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형벌에 처해졌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자아이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가족사를 알게 되자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 사형 당시 손이 비는 유언으로 이것은 끝이 아니며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